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유로 2020 경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말에는 이거 한 장, 부주력 한 장만 건졌습니다. 제가 픽을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거 한 장만 좀 건졌었고 7.8배당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폴락 됐었던 경기들이었고, 틀린 경기가 다 쇼난 경기만 틀려가지고 좀 고배당 픽이나 이 부주력 픽이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서만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폴락이 나왔죠. 9.3배당이었었는데 한국 핸디캡 승을 좀 고민하다가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레바논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진 않아서 한국이 무난하게 좀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핸디캡 패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한폴락이 됐었습니다. 일단 주중 경기 좀 준비를 해왔는데 유로 2020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배 빈도가 현재까지는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친선전이 아니라 이 국가 대항전이다 보니까 또 유로면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좀 정배 빈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제가 가져온 경기들도 정배가 나올 것 같은 경기들 위주로만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헝가리 대 포르투갈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무패 쪽 포르투갈 사이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상대 전적에서도 포르투갈이 1무 4패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오르반이나 썰러이 같은 이런 선수들 외에는 딱히 유명한 선수는 없고요.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역습이 무난한 편이고 뭐 크로스나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한데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패스미스가 좀 많습니다. 압박에 좀 고전해서 패스미스가 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습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칸셀로 선수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유로 2020을 아마도 출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은 스쿼드가 굉장히 좋죠. 뭐 호날두를 비롯해서 뭐 디에고 조타도 있고요. 전체적인 역습이나 크로스가 좋은 편이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측면에서의 불안한 부분이나 침투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헝가리의 수비가 말씀드렸듯이 압박에 고전하고 패스미스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역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포르투갈의 공격력, 그리고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세트피스에서의 호날두 한 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힘겹게라도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헝가리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저는 헝가리의 좀 수비적인 모습에서의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포르투갈이 좀 대승할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두 팀은 또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포르투갈이 좀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의 대승을 생각을 해서 1점 기준으로 봤습니다. 헝가리의 핸디캡 패배, 포르투갈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프랑스 대 독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 프랑스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프랑스가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는 공격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전방에 음바페, 뭐 벤제마, 뭐 그리즈만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국대에서 잘하고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이 국대에서 굉장히 잘하는 또 지루 선수가 교체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레츠카의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 때 친선전에서는 밀러가 공격으로 나왔었는데 뭐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사실 정통 스트라이커는 아니고 약팀 상대로는 통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프랑스 같은 강팀을 만나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선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좋은 뭐 그나브리라든지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네, 일단은 뭐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측면이나 역습대 그리고 크로스 상황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정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당이 프랑스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두 팀 다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독일의 공격력과 프랑스의 공격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저는 뭐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나 공격적인 모습 이 모두 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프랑스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가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독일과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좀 앞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의 승으로 정배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고 오버가 역배인데 저는 역배지만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역배인데도 불구하고 오버를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프랑스도 중앙 공간이 좀 허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독일이 이 전방에서의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스쿼드가 좋은 편이고 이런 이선에서의 자원들이 굉장히 또 득점을 해줄 만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팀의 경기는 굉장히 치열하고 치고받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을 역배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1점차 승리, 저는 좀 프랑스가 이 경기를 대승하기에는 배당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점 차에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터키 대 웨일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패쪽, 해외배당에서는 승과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터키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수진들은 뭐 윈데르나 차라누글루 그리고 뭐 야지즈나 뭐 수비에서는 데미랄과 세인지가 버텨주고 있죠. 일단 귀네슈 감독을 이 뭐 FC 서울에서 이제 감독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수비적으로는 중앙과 측면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역습에서의 이런 좋았던 부분 그리고 이 터키의 선수진이 엄청 유명한 선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팀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리스 베일이나 아론 램지, 조엘런 그리고 제임스, 맨유의 제임스 선수가 있죠. 공격적으로는 뭐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좀 좋은 편이고 이 베일을 활용한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가 굉장히 좀 아쉽고 뒷공간도 많고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굉장히 좀 불안한 편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웨일즈도 이 터키와의 경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비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터키가 이 뭐 지난 유로 경기에서는 이탈리아에게 패배하긴 했었지만 이탈리아와의 경기 때도 사실 자책골 나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경기들도 친선전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예선이든 이런 경기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터키가 강팀 상대로도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웨일즈가 공격적으로는 베일이나 뭐 제임스 이런 좌우 측면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좀 수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일즈의 수비 정도라면 저는 터키의 이런 밸런스 잡힌 공격에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터키는 이번 유로에서의 좀 다크호스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일즈 상대로 무승부보다는 이기는 그림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터키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언더가 굉장히 정배고 오버가 굉장히 역배여서 2점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터키의 분명히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웨일즈도 이런 베일의 한 방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두 팀 다 웨일즈는 일단 첫 번째 경기 때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하진 않은 상황 속에서 찬스를 노리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터키는 지난 경기처럼 좀 수비적으로 앉아있기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완전한 역배지만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터키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터키가 핸디캡 승을 하기보다는 저는 1점 차를 지키는 상황 속에서 좀 잠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대 스위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쪽을 가리키고 있고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는 뭐 두 팀의 맞대결에서 다소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일단 이탈리아가 이번 시즌 좀 우승 후보죠. 굉장히 터키와의 경기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찬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팀적인 모습에서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의 이 엠볼로 글라드바우 선수죠. 그리고 샤키리, 자카,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프로일러나 이 볼프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은바부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본다면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피스도 좋고요. 윙백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바부 선수도 그렇고, 은바부 선수는 뭐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윙백들이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결정력이 좀 아쉽고, 그렇게 윙백이 좀 오버래핑을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측면에 대한 수비적인 공간들이 좀 많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탈리아가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전에서 좀 큰 점수차로 터키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밸런스를 갖춘 상황 속에서 좀 한 골을 넣고 그런 잠그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비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좀 이 클래스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결정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탈리아가 무난하게 이기는 상황 속에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무리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승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역시 이탈리아가 한 골을 넣고 잠그는 카테나치오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핀란드 대 러시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핀란드 상대로는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사실 슈팅을 한 개를 했어요. 지난 이 덴마크와의 경기 때 이변이 나왔죠. 한 개의 슈팅을 하고 그것이 한 개의 골로 연결이 되면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핀란드였었고요. 뭐 푸키나 이제 뭐 흐라데키 키퍼, 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 뛰고 있는 얀센, 그리고 뭐 테일러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상대의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됐다면 무승부가 됐었을 상황인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제 승리를 했었죠. 사실 뭐 역습이나 크로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공격적으로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수비력으로 봤을 때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중앙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냥 벌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방에서의 주바 선수를 비롯해서 일단은 뭐 크로스가 좋은 선수들, 뭐 지르코프 이런 선수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주바가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그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 플레이가 좋은,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는 좀 위협적인 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핀란드가 덴마크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냈긴 했지만 러시아가 1차전에서 패배를 한 상황 속에서 이 경기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핀란드의 공격적인 모습에서 별다른 특징이 없고 푸키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를 믿고 가긴 좀 어렵죠.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공격을 핀란드가 좀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핀란드에게 있어서는 득점이 기대가 되진 않고 러시아가 좀 오버를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핀란드가 그 덴마크 상대로 지켰었던 그런 수비적인 모습을 좀 생각해봤을 때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1차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의 핸디캡 패도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연계 플레이는 좋지만 결정력이 좋지 않고 엄청나게 믿을만한 팀은 아닙니다. 배당도 좀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1점차 승리를 바라보고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헝가리의 패배,
2번은 프랑스의 승, 3번은 터키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이탈리아의 언더, 5번은 핀란드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단톡방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헝가리의 오버, 두 번째는 프랑스의 오버,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언더로 5.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있는 프로토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다시 승무패가 들어오기 때문에 승무패 이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